가짜뉴스의 홍수 속에 진짜 뉴스를 판독해드리는 한준TV입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이 충격적인 조별리그 탈락, 홍명보 감독의 자진 사퇴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대회가 실패한 과정의 결정적 사건이 기자들의 대표팀 선수단 조롱 사태, 인터뷰 보이콧이라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인해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이재성 선수를 남아공전 선발에서 제외했고 선수단 내부에서도 보이콧 지속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선수단 사이 불화가 있었다는 소문과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준TV는 직접 복수의 다양한 취재원을 검토한 결과 손흥민 선수와 후배 선수들 사이의 불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의 남아공전 선발 제외, 특히 이재성 선수의 완전 제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정황을 통해 분석하고 해설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은 저 역시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취재원의 정보를 종합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며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해드린 내용과 다른 내용을 아시는 분이나 또 당사자이신 분, 사실이 아니라고 전달하고 싶으신 분은 한준TV로 해당 내용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해주신 정보 그리고 반론이 있다면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과의 경기에 선발로 뛰지 않았고 또 이재성 선수가 완전 결장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남아공전을 마치고 했던 인터뷰 중 의미심장한 코멘트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에 못 뛴 선수들께도 너무 미안하다. 이강인 선수는 고참 선수들과 관계가 좋았고 최소한 축구적으로는 합심하고 있었다. 특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 당시에 손흥민 선수의 충돌 논란으로 인해 둘 사이에 대해서 양 선수의 팬들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인데 그 이후 사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관계는 회복이 됐습니다. 특히 대표팀 경기를 하는 와중에는 서로의 축구적인 면들을 존중하고 또 서로 합심해서 한국 축구를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대표팀의 성적을 잘 낼 수 있다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강인 선수가 체코전을 마치고 나서 진행했던 인터뷰에서도 황인범 선수의 자신의 도움을 통해 넣었던 그 동점골 과정을 기자의 질문을 통해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굳이 손흥민 선수를 먼저 언급했어요. 인범이 형의 움직임뿐 아니라 흥민이 형이 나오면서 끌어주고 그런 모든 부분이 팀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 역할과 헌신에 대해서 강조한 것인데 이강인 선수의 평소 성격은 누군가에게 일부러 아부한다거나 또 본인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고 그런 눈치를 보고 행동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진심으로 손흥민 선수의 공헌을 간주한 것이고 또 손흥민 선수와의 대표팀 내 관계가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실제 남아공과의 경기 때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전반전 당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여러 전술적인 얘기를 나누고 또 다독이고 격려해줬던 모습들도 있었고 또 대표팀 훈련 캠프에서도 나란히 자전거를 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훈련 중이나 경기 중에 여러 차례 친밀하게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사건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둘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심지어 이 대표팀 기간에서도 후배 선수들이 만약 손흥민 선수와 관계가 안 좋다거나 어떤 의견에 대한 대립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물론 구체적으로 보이콧 사태에 대해 이견을 보인 선수들이 구육 라인이라는 소문이 나왔던 건데 이 구육 라인 중에서도 핵심 선수인 김민재 선수와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육 라인이라 한다면 일부 선수가 아닌 전체 이 어쩌면 연령대의 그 하나의 그룹과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김민재 선수와 굉장히 가깝게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확보한 정보라든지 혹은 경기장 현장에서 김민재 선수가 교체할 때 손흥민 선수에게 체코전 승리 이후 주장 완장을 채워주는 모습도 가식적으로 카메라가 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카메라가 보든 보지 않든 훈련 현장에서나 생활적인 면에서나 둘이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감도 많이 하고 서로 굉장히 믿고 의지하는 사이가 됐어요. 예전에 뭐 언팔 사건 그리고 불편했던 시간들 그런 일들이 잠시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이전에 축구적인 면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워낙 엄격하게 또 많은 것들을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후배들이 조금은 힘들어했던 면들에 대해서 조금의 심적인 선배와 후배 간의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지 그로 인해 결국에는 그게 모두 팀이 잘 되기 위한 방향이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구육라인 선수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관계는 매우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러모로 좀 축구적으로 강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좀 다그치는 면들도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쓴소리를 많이 하지 않고 팀을 운영하는 리더였다면 대표팀에서는 아무래도 선수들의 기량적인 면이 다르다 보니까 축구적으로 좀 강하게 요구하고 또 지적하는 면들이 평소에 많다고 합니다. 그런 면들 때문에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외부에서 보이는 그런 좋은 모습뿐 아니라 조금은 거친
거칠고 엄한 선배의 모습도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의 오해와 또 선수들 사이에서 그런 선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불화설이라든지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으로 이어졌던 것인데, 사실은 어떤 사회 조직에서든지 팀장이나 선배가 분명히 팀원이나 후배들과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뿐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김민재 선수는 이제 손흥민 선수와 가장 친밀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기자단이 대면 사과를 하기 위해 손흥민 선수를 만났을 때 26명의 모든 선수단이 다 나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데리고 나온 선수는 김민재 선수였고, 그 곁에서 손흥민 선수보다도 더 분노한 모습을 기자들에게 보였던 선수가 김민재 선수인 만큼, 손흥민 선수가 만약 구육라인 선수들과의 불화나 해당 보이콧 사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내분에 가까운 분위기가 됐다라는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김민재 선수는 뭐냐, 구육라인을 탈퇴한 선수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매우 가깝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도 가깝다, 이전에 공개적으로 뭔가 마찰이 있다고 알려진 선수들이 지금 손흥민 선수와 매우 잘 지내고 또 관계가 좋다라는 점은, 다른 불화설에 대해서도 이거 좀 왜곡되고 과장되고 의도적으로 혹은 손흥민 선수를 깎아내리기 위한,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거나 손흥민 선수의 좋은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담긴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확산된 이유는 중앙일보에서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소개한 내용을 보도하면서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대표팀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핵심 관계자의 제보에 의하면 남아공전을 앞두고 대표팀 내 불협화음이 있었다라면서, 이 갈등의 핵심은 선수들이 이 손흥민 선수의 병역 특례를 조롱했던 몇몇 취재진의 대화에 대해 인터뷰 보이콧을 했는데, 이 보이콧을 언제까지 하느냐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종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참인 손흥민과 이재성은 보이콧을 계속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었다. 반면에 다른 선수들은 월드컵에서 오랫동안 인터뷰를 하지 않은 걸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어진다,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와 절친한 동기인 이재성 선수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게 보이콧 연장을 주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나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고, 그 이후 보이콧이 끝났다. 이 내용은 다른 기자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멕시코와의 경기를 마치고 보이콧을 풀라고 해서 풀린 것이지, 결국 선수들이 확실하게 마음적으로 이걸 풀겠다라고 합의하지 않고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진행됐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겹쳐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멕시코와의 경기 이후 그래도 선수들이 모두 인터뷰에 응했고,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는 하지 않았다.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마다하고 지나갔고, 이재성 선수는 도핑 검사를 받으면서 인터뷰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진 의원은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멕시코와의 경기에 인터뷰를 모두 안 했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보이콧을 이어갔기 때문에 남아공전에 제외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제보한 관계자는 특히 남아공전은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이재성 선수를 뺀 게 더 큰 패착이었다고 이야기했다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재성 선수가 앞에서 뛰어주면서 압박해주고 연결해주고 팀에 심적 안정감을 주고 경기력에 분명히 도움이 될 선수인데, 선발 출전을 안 한 것도 문제인데 교체로조차 또 끌려가는 상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상이 있던 게 아니라면 투입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얘기드렸던 예인스 카스트로프의 규율 관련 문제도 외출 관련해 팀과 소통 문제가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그래서 3차전의 후반전에야 첫 출전 기회를 받은 것은 실력 문화가 아니라 이러한 문화 차이, 규율 문제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저희가 확보했던 정보도 아마도 비슷한 곳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인터뷰 보이콧 문제 때문에 이재성 선수를 남아공전에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이전에 저희가 올린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더 큰 문제는 누적되어 있던 감정적 골이 홍 감독과 이재성 선수 사이에 깊어진 게 아니겠냐는 것인데, 저희가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남아공과의 경기 이틀 전에 있었던 전술 미팅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발 선수 구성 및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미팅한 이후에 여느 때처럼 선수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때 이재성 선수가 해당 선발 구성 및 전술에 대해서 그건 좋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의견을 내라고 해서 낸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면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대표팀 훈련 캠프 시작 초반부터 이재성 선수가 매 전술 미팅 때마다 이렇게 여러 주장을 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전술에 어떻게 본다면 토를 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전술적인 의견을 나눈 것을 넘어서 좀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팩트는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 이틀 전 전술 미팅뿐만 아니라 이전의 전술 미팅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었다. 근데 플러스 인터뷰 보이콧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강경하게 주장했던 것도 이재성 선수이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은 이제 인터뷰를 하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전술적으로도 이런 방향성을 가져가는데 이재성 선수가 사사건건 다 반대를 한 입장을 보이니까 뭔가 이제 나에게 반항을 한다는 생각을 또 가졌을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홍명보 감독의 본래는 이재성 선수를 굉장히 신임했고 총애했고 믿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선수, 심지어 뭐 대학교 후배이기도 한 이재성 선수가 그런 모습을 공개적으로 다 있는 곳에서 보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금은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그런 과정이 어찌 보면 남아공전은 이재성 선수 없이도 잘 이겨내거나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이재성 선수를 좀 배제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취합된 정보를 통해 판단해 봅니다. 실제 홍명보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이재성 선수를 제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도가 나온 것처럼 인터뷰 보이콧을 주장했기 때문에 뺐다. 그러면은 사실 손흥민 선수는 뛰었고 김승규 선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의견이었다고 하는데 투입이 됐거든요. 손흥민 선수 후반전에 나왔고 그렇다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이재성 선수가 이 얘기를 주도적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그 욕을 당했던 당사자인 손흥민 선수가 얘기하기도 뭐한 상태에서 이재성 선수는 어찌 보면 대표에서 얘기하는 격인데 그런 상황이 어찌 보면 좀 왜곡된 시선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재성 선수가 또 인성이 좋은 선수인데 이렇게 어찌 보면은 무례한 행동을 할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수와 감독 사이에 감정적인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면 인터뷰 보이콧 사태에 대해서 내부는 아니었지만 그로 인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실제 대표 선수 몇 명의 증언을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A 선수는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핵심 전력이자 정신적인 지주인 손흥민 선수 그리고 공수 밸런스의 핵심인 이재성 선수의 동반 결장 소식이 예상밖이었다며 대표팀에서 중심을 잡던 반짝 선수들의 공백으로 인해 남은 선수들의 어깨에 큰 심적 부담이 생겼다고 했어요. A 선수는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고 그래서 더 많이 뛰려고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경기장의 날씨가 굉장히 서늘했던 과달라라 고지대와 달리 고온다습해서 힘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방에서 많이 뛰어주고 또 위치 선정 포지셔닝 능력이 좋아서 전방 압박이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더 체력이 많이 소진되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경기력이 안 좋아졌다. 결국에 손흥민, 이재성이 남아공전에 빠진 것은 분명 남아공전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 병역 비하 발언을 했던 기자들의 문제로 인한 인터뷰 보이콧 논란이 앞서 말씀드렸던 진종호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들처럼 선수단 내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손흥민,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못 뛰게 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이어졌을 뿐이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교체되면서 코칭 스태프에게 격하게 얘기했던 것은 B 선수의 증언을 통해서도 간격이 너무 벌어진다는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간격이 벌어졌던 이유가 이재성,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일부 선수들은 황희찬 선수를 마지막으로 엄지성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까지 11일간의 시간이 불편하게 흘렀다. 훈련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선수단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선수들은 일부 기자의 사담이 실수로 드러났을 뿐 취재진이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주장 손흥민이 계속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후배들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 보이콧 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 기사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협회도 무기력했고 홍 감독도 본인이 괜히 개입하고 주선을 했다가 선수들에게 오해를 사서 팀워크가 깨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선수단을 설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한준TV에서도 보도했던 이 사태를 보도했던 내용과 궤를 같이 합니다. 홍 감독이 처음에는 그냥 선수들이 알아서 기자단과 혹은 협회와 해결하도록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멕시코전이 끝나고 나서는 개입을 했느냐? 그 시점에는 선수들이 요구했던 면을 기자단 쪽에서도 수용하고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의사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가 선수들에게 전달이 된 건데 그 과정에서도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 중에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제가 영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C 선수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오래 끌 일인지 싶었다. 처음에는 협회가 선수를 보호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오해였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선수들이 초반에 보이콧을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했던 것이 맞는데 길어진 과정에는 조금의 소통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인터뷰 보이콧 사태가 애초에 시작됐던 것은 황희찬 선수의 기자회견부터 안 하는 거였다고 해요. 차코와의 경기가 있기 전에 6월 8일 김승규 선수 인터뷰, 6월 9일 황희찬 선수 인터뷰, 6월 10일에는 피파가 주관하는 공식 인터뷰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김승규 선수의 인터뷰 이후에 이 사태가 확산됐고 누가 그 발언을 했는지가 확인이 되면서 황희찬 선수의 인터뷰 때부터 선수단이 인터뷰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상황을 접하고 대표팀의 언론 담당관이 홍명보 감독에게 이 문제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야기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저희는 제보를 받았고요. 그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 문제가 사실은 고참인 주장 부주장인 손흥민, 이재성 선수에게 인터뷰는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해서 이 상황을 풀었어야 하는데 그냥 인터뷰 대상자였던 황희찬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황희찬 선수는 그 얘기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인터뷰 보이콧이 해제된 건가 싶어서 그냥 인터뷰를 했던 것인데 그리고 났더니 선수들끼리 보이콧을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그걸 어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억울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조금은 밖으로 나오면서 선수단 사이에 이견이 있다거나 이 96년생인 황희찬 선수가 고참 선수들과 이게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이런 오해로 나온 것이죠. 실제로 황희찬 선수의 기자회견 이후에 멕시코 취재진을 뒤로 물리고 언론 담당관이 한국 기자들만 모아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이 포착이 됐는데 그 얘기가 질책이었을 수도 있지만 인터뷰 보이콧 사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사과를 한다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이때까지도 사실은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나 해외에서는 몰랐어요. 인터뷰 보이콧 사태가 알려진 것은 이후 체코전이 끝나고 1골 1도움을 기록한 황인범 선수의 인터뷰까지도 취소가 되면서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고 한국에 있는 기자들도 알게 됐던 것인데요. 현장 기자들은 함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구육라인의 불협화음설이 나왔느냐? 하필이면 체코와의 경기에 1골 1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96년생의 핵심 선수인 황인범 선수였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보이콧하기로 했던 인터뷰를 풀린 줄 알고 오해하는 상황에서 하게 됐다가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황인범 선수는 인터뷰 대상자였는데 황인범 선수 인터뷰가 취소되자 그와 관련된 얘기가 조금 와전돼서 밖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인터뷰 보이콧이 멕시코와의 경기 때까지 무려 11일 가까이나 지속됐느냐? 여기에는 이 문제에 연루된 2명의 기자 중에 1명의 기자가 사과 의사나 훈련장 출입 금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2명 중에 1명의 기자가 주도적으로 조금은 조롱성 발언을 했었고 그 발언을 한 기자는 해당 사태가 벌어지고 선수들이 인터뷰 보이콧 내지 훈련장에 취재 오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명의 기자는 나는 그저 왜 소대장처럼 뛰냐라는 말을 정도만 했던 것이지 뒤에 조롱이나 비하성 발언은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해당 언론사 역시 직접적으로 그런 조롱성 발언을 하지 않은 기자이기 때문에 취재 금지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기자는 취재를 진행을 그대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 선수단 측에서는 2명 다 취재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취재를 오는 상태가 되고 둘 중에 1명의 사과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이콧이 지연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뭐 그것과 관계없이 보이콧을 지속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가 기자단이 사과하겠다고 해서 기자단의 대표 및 또 해당 기자 1명이 와서 직접 사과를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과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그 사과를 들어보고 이제 인터뷰 보이콧을 풀려고 했던 의중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 시점까지 나머지 1명의 기자가 해제를 하지 않은 가운데 멕시코와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마침내 해당 기자도 사과문을 전달하고 그리고 취재를 하지 않겠다, 훈련장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의사가 협회에 전달이 됐는데 협회에서는 이 내용을 경기 전날이니까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가 끝나고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사과가 어떻게 전달이 됐고 어떤 과정 속에 인터뷰를 하라고 얘기가 나온 것인지 아마 명확하게 선수들에게 전달이 안 된 게 아닐까.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아직 다 안 풀렸는데 왜 인터뷰를 하라고 하지? 강제적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나? 라고 선수들이 오해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성 선수가 계속 또 인터뷰 보이콧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명보 감독에게는 전술적인 미팅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 제시라든지 또 보이콧에 대한 의견을 반대대로 내는 것에 대해서 이재성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남아공전에 아예 배제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정황과 또 정보들이 여러 가지로 수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팩트는 사실 실제 제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정보들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나머지는 이 정보들을 토대로 제가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또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이 기자단의 문제가
기자단의 조롱 발언 문제가 선수단의 집중력을 깨트리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거를 빨리 풀어야 한다 아닌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빨리 풀어야 한다 아닌다의 의견 차이가 대표팀의 내분이나 불화를 야기한 것은 절대 아니고 그저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의견과 혹은 사담을 나눴던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의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서 그게 마치 내분이 있는 것처럼 선수들의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왜곡돼서 전해진 것뿐이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혹은 후배 선수들이 뭔가 좀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치면 그건 불화가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단체 생활하면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이전에 이전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또 경기 기력이 안 좋거나 플레이가 안 좋은 후배들에게 엄하게 질책을 합니다. 웃으면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장난만 치는 주장이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똑바로 지적해주는 그런 선배예요. 그런 면들 속에서 일부 선수들이 그런 엄한 선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 것이 마치 손흥민 선수가 후배들과 막상 보이는 데서만 잘 지내고 아닌 곳에서는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인성과 이미지를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손흥민 선수와 대표팀 후배 선수 사이에 불화나 내분이나 파벌은 없다. 그저 어디에 있을 수 있는 세대 차이가 있는 과정 속에서 선후배 간에 그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이 흘러나왔을 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손흥민 선수가 불화의 중심에 있다거나 손흥민 선수가 뭐 나빴다거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흥민 선수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충돌이 드러났던 이강인, 김민재 선수와도 잘 지내고 있을 뿐더러 다른 선수들과도 팀의 선배이자 주장으로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몇몇 다른 생각들이 있기도 했었고, 그런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선수들의 집중력이나 혹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의 실패 과정에는 이 문제를 홍명보 감독은 당연히 덜 잘 컨트롤했어야 됐고, 또 기자들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협회도 손흥민 선수가 더 마음을 잘 풀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협회도 물론 이 과정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어찌 보면 조금은 기자들의 입장에서 얘기가 된 게 아닐까라는 선수단 측의 분명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고 불만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더 큰 마음으로 품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도 단지 그 현장에서 그 멘트뿐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하필이면 그 발언을 한 기자와 일부 기자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써왔고, 인터뷰 현장이나 그런 곳에서 본인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불쾌감을 느꼈던 일이 당장 3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누적된 결과에 대해서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인성이 좋고 착하고 주장이고 큰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런 마음의 상처, 특히 나를 다 응원하고 믿고 응원해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뒤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었고, 내가 안 되길 바라고 내가 대표팀에서 떠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상실감과 상처는 분명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친구이자 또 팀의 선배이자 부주장인 이재성 선수가 나서서 오히려 좀 커버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아마 이 사태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울 상황일 것 같아요. 한준TV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해드리는 것과 상황과 사실이 다르다면,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그 당사자이시라면 한준TV가 얘기한 내용 잘못했습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내용 반영하고 정정해서 다시 영상을 올려서 해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저도 실체적인 진실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수많은 뉴스와 이슈, 가십, 루머,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가운데 그래도 한준TV는 최대한 신중하게 많은 정보 수합해서 팩트 체크하고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뉴스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한준TV가 좋은 뉴스 전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